자, 이번 보고서는 효성화학,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금호석유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 1분기 영업이익이 65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대폭 컨센서스는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P나 DH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이어서 계속적으로 적자 지속이고요. 특히나 베트남의 정기보수로 실제 가동률이 30%에서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방 수요 둔화와 신규 공급 물량 유입으로 PP 가격이 소폭 하락한 반면에 유가는 또 상승해가지고 프로판 가격이 대폭 상승해서 스프레드 축소가 불가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트남 설비가 점진적으로 가동률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는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풀 생산이라든가 판매 같은 경우는 3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Q가 좀 떨어진다, 상반기에는. 그리고 프로판 레깅 반영으로 C 상승이 지속이 되면서 원가 부담은 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C 상승에 대해서 용어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AC라는 것이 있는데 수율 개선이 될 것이고 중국의 LCD 고객 사용 판매 증가 때문에 대폭 증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또 베트남 신규 설비 가동 중에서 작은 트러블들이 생기면서 신뢰도도 하락을 했고요. 또 그래서 증설 효과도 늦춰지는 중이고 2분기 가동률 상향 과정을 통해서 해소는 가능할 것이나 이미 좀 신뢰를 잃어버렸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뭐라 그럴까 좀 떨어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아직 부정적 시그널이고요. 효성 TNC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1분기가 2,192억 원인데 컨센서스는 당연히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주요 도시 봉쇄 조치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약 10% 감소했고, 중국 신규 설비 유입에 따른 공급 부담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10%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아요, 중국에 대해서. 이게 지금 효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스프레드 축소를 해주기에 방어는 좀 어려울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중국 업체들의 대규모 증설분도 있어서 지금 잉여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또 연초에 또 중국 내 스판덱스 가동률 모수가 증가를 하면서 재고 역시 많이 쌓여서 가격 하락은 좀 불가피하다. 그래서 시황은 좋지 않다. 네, 사실 뭐 효성화학이라든가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좋아질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나와서 제가 처음에 보고서를 했었을 때 이 정도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주가도 그 전까지는 계속 쭉쭉 많이 올랐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오히려 더 떨어져가지고 좀 아쉬운 좀 상태가 됐는데, 자, 마지막 효성첨단 소재 또 수소주랑 또 관련 있는 회사죠. 여기도 우선은 부정적인 영향 그 얘기들 조금 더 많습니다. 여기도 조금은 있어요. 자, 1분기는 일단 1,069억 원인데 약간 컨센서스보다 소폭 하회지만은 부합은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판매량 Q와 판매 가격 P가 모두 다 상승해서 좋은 쪽입니다. 타이어 코드는. 그래서 판매가 이제 상승이 더욱더 크게 유지될 것이며, 타이트해진 수급 때문에 동세 가격 협상력이 좋아진 것이 좋습니다. 이제 어제자 올라온 영상에서는 이것들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철강주들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배짱을 부리면 되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수요도 적고 이렇게 되고 판가도 내려가면 사실 이게 협상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 어제 드렸고, 증설 부재로 인해서 판가 상승, 그리고 원재료 가격까지도 뭐 하락하면서 시장이 좀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기타 부분은 스판덱스 시황은 역시나 부진하고요. 증설 완료한 아라미드 판매가 그래도 이것을 상쇄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이익뿐만 아니라 풍력 브레이드, 그다음 수소 충전 고압 용기, 그다음에 전방 수요처의 성장률에 맞춰서 동사 역시 공격적 증설을 진행하면서 양쪽 시장의 성장성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미래 가치적인 거를 좀 더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화학과 효성 TLC를 좀 내릴 때 효성 첨단 소재는 좀 올라가는 이런 역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세 회사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건 효성 첨단 소재인데, 과거 주가보다는 좀 한 차례 올라왔어가지고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물론 또 효성 첨단 소재는 하반기에 수소 경제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사실 직접적인 수혜주가 되기 때문에 또 과거의 주가를 또 회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자, 금호석유입니다. 다음은. 자, 여기도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4,020억 원이어서 소폭 하회지만 부합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정기 보수가 종료되고 판매량 정상화 및 일회성 비용이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가격과 하락과 그다음 부타디엔 강세로 스프레이드는 축소가 될 것이라 보고 있고, 가장 주력 제품이 이 MB 라텍스 수요가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예, 신규 물량도 많이 늘었고요. 왜냐면 이 사업이 계속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 주요 봉쇄 조치 때문에 수요도 좋지 않고, 또 이 BPA와 그다음에 에폭시 여기도 이제 약세도 지속되고 있고, 또 이제 정기 보수가 종료로 물량이 증가하고 유가 강세에 큰 폭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게 유일한 한 가지 좀 돌파구지 않나 싶습니다만, 지난 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도 급등했었던 이 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하향하는 중이고, 네, 배당도 이미 끝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고난의 시기를 좀 건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듭니다. 자, 효성화학입니다. 효성화학이고, 네. 다시 저점으로 지금 회귀하는 수준이고요. 저라면 좀 더 기다려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어차피 제가 추천을 드렸을 당시에가 요 시기였거든요. 요 시기. 요 내려올 때. 그래서 여기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주봉상으로도 여기서 이제 올라오고 내려올 때 요때 아마 추천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요때였던 것 같아요. 3월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요때도 아마 추천드렸을 거고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좀 포기하다가 내려올 때, 좀 또 살볼만 하네요. 가격 내려오네요. 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다시 한번 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다시 과거 주가 여기까지 돌아오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시가총액도 그렇게 좋진 않고요. 네, 뭐 채무 보증도 하고 있고 특수가스 공급 계약도 하고 있곤 하지만 또 뭐 언젠가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화학 좋아질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효성 TNC 한번 보시면 효성 TNC 1%대 약보합인 상태에서 가격이 여기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번에 내려오면 여기 하단 깰 수 있어요. 하단 깨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얘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갭을 거의 채우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여기 떨어지면 사실 35만 원 깬다고 하면 그 밑은 뭐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효성 TNC도 연말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효성 첨단 소재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여기 약보합. 그나마 최근에 한번 소폭 상승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그나마 분위기는 제일 좋아요. 우상향하고 있는 이 추세이고, 네, 그 업황도 굉장히 괜찮고, 네. 하지만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저는 효성화학을 좀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아니면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죠. 이럴 거면 지주사를 사라. 이럴 거면 지주사를 사라. 왜냐, 올라가는 것도 적고 내려가는 것도 적고, 이럴 바에는 그냥 효성을 찾아.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효성은 또 이 두 회사가 안 좋더라도 효성 첨단 소재가 있고, 또 효성 중공업 자체도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사업적 모멘텀으로 지금 조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건 시황이 안 좋아서 내려오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호석유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석유, 오늘 4% 떨어졌네요, 또. 4% 떨어졌고, 거의 최저점을 다가가고 있고, 월봉으로 봤을 때, 여기도 심각하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밑으로 가면은, 네, 뭐 조카이난도 끝난 것 같고, 네, 뭐 그래서 조금 최근에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실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졌지만 올해 좀 상당폭 꺾일 것을 좀 보이고 있고, 배당도 뭐 대폭 상향을 했지만은 이익이 많아 상향한 거기 때문에 올해가 만약 좋지 않다면 소폭 하향을 시킬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주가 더 떨어집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큼직큼직한 대형주들 좀 달아봤는데,